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요? 맞죠? 다항식의 맨날 떨어지네. 다항식의 나눗셈은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끼리만 비교를 하면 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x4제곱 마이너스 x3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뭐 이런 애가 있다고 할 때 얘를 우리가 2차로 나눌 거예요.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그럼 나누기를 할 때 뭐부터 신경을 써준다? 최고차항의 개수끼리만 신경을 써준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지 x4제곱이 돼요? 그래서 x제곱을 얘한테 곱해주면 얘한테도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되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가 돼요. 그럼 이젠 몫이 얼마여야 되겠어요? 얘를 없애기 위함이니까 마이너스 x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3x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입니다. 몫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이 돼서 빼면 x 플러스 9. 이제 더 이상 얘 차수가 이 차수보다 낮아졌죠? 그럼 그 순간 우리가 얘를 나머지라고 일컫고요. 얘가 뭐다? 몫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x4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애를 x제곱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이며 나머지가 x 더하기 9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진 않았었고 그냥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시간 관계상.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이 곱셈 공식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좀 주겠습니다. 숙제를 다 해온 친구는 그냥 숙제 미리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시간이 있다면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했다시피 아직은 여러분들이 적응 중이라고 생각할게요. (82번부터)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 라는 것을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방금 했던 나누기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몫이 얼마예요? 그렇죠. 차근차근 하면 되죠. 바로 할 필요는 없어요. x 써주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얼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그럼 이제 또 몫이 얼마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몫을 x 마이너스 1로 나머지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쓰게 되면서 문제에서 얘를 ax 플러스 b로 얘를 cx 더하기 d라고 말해달라고 했으니 ab 마이너스 cd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돼서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86번으로) 넘어갈게요. 86번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번 1학기 기말고사 파트에서 했었어요. 근데 아마 무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에 대한 풀이는 이게 후에 다시 나올 거예요. 다시 똑같은 설명을 할 텐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푼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요? 네, 그리고 근해 공식은 아니에요. 또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대입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제시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복잡해요 라는 생각을 하거나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부터 그냥 대입만 해도 돼 라고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이 문제의 정확한 풀이는 다음과 같이 해요. 왜냐하면 이 풀이는 이 문제가 나온 단어는 근해 공식 파트에서 살짝 전에 나온 부분이거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x-1이 루트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2죠. 맞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뭐예요? 1이죠. 3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원래 정확한 풀이는 이거예요. 원했던 풀이가 얘입니다. 원했던 풀이가 얘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물론 대입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대입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러한 류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식을 주고 그 식으로 새로운 식을 구하라고 했다면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 비슷한 류의 식을 등장시켜서 그 등장시킨 걸 활용한다는 주제를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심화된 게 86번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하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 저거 근해 공식 써서 x 구한 다음에 대입하자. 그럼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실제로 저걸 근해 공식을 쓰면은 x는 1 플러스 루트 2가 뜨는데 1 플러스 루트 2에 4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떠버리거든. 근데 우리 4제곱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아는 그 방법이 아닌가 봐. 나를 이렇게 괴롭힐 리가 없어.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생각이에요. 풀이가 너무 긴 것 같다. 그러면 뭐야,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물론 괴롭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여러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 아닌가 봐. 그냥 진짜 하는 건가 봐. 라고 그제서야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 좋은 습관이 쌓일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 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치기가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거 말해주고 싶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아까 전에 나눗셈에서 아까 이걸 전체를 이용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전체를 이용한다. 근데 어떻게 이용하냐?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간단해요. 나눕니다. 나누기를 진행해 볼게요. 나누기를 진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지? 나누기니까 최고차항 계수끼리 비교해주면 2x제곱 4x 세제곱 제곱 분의 위에서 아래 빼주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2x. 그럼 다시 몫이 3x겠죠. 그래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3x.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 빼주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가 되며 몫은 2가 되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되고 최종적으로 9x 플러스 7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잠시만, 잘못 썼죠? 왜 아무도 진짜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다 틀렸어요. 이게 x였네요. 2x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이건 좀 크게 잘못했어요.
다 고쳐야 되네요. 여기 2로 고치고요. 그럼 여기가 1이 돼서요. 좀 크게 고치네요. 미안합니다. 그냥 크게 고쳐줘요. 여기가 그러면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래서 빼줘. 다 고쳐야겠네요. 네, 이러면 그래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안해요. 이건 사과할게요. 처음에 문제를 잘못 쓰는 바람에 좀 크게 망가졌네요. 자, 이렇게. 목과 나머지가 살짝 바뀌었죠.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아까 말했던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이란 표현으로 2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이며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나누기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상황이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얼마죠? 0이래. 0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답은 2입니다. 이렇게 써먹어요. 알았죠? 이 풀이랑 비슷하다는 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문제에서 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라는 형태를 등장시켜서 걔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거랑 비슷한 형태를 등장시켜서 걔를 써먹었죠. 그렇죠? 이걸 1이라고 본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선 1 더하기 2에서 3 구했던 것 마냥 저것도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대입을 하기 불편한 상황이 등장할 수 있고 이건 뭐 간단하니까 대입해도 되지만 복잡한 게 등장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의 원래 풀이를 떠올려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왜 졸려? 오늘 졸린 사유가 뭐야? 아니 이제 시험도 끝났는데 왜 잠을 못 잤어? 시험은 끝났으니까 이제 놀아야 돼? 자, 이게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관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주제고 생각보다 맨날 틀려요. 그러니까 저런 류의 풀이 문제들이 꽤 많아요. 앞으로도 종종 나오게 될 텐데 이거를 그대로 등장시킨다는 개념이 여러분은 잘 와닿지 않나 봐요. 뭔가 그냥 대입하고 싶고 그러면 편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가 본데 그건 조금씩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고쳐줘야 돼요. 자, 이어서 90번 보도록 할게요. 90번을 설명하기에도 앞서서 우리가 간단한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43을 5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응? 8? 나머지가 얼마야? 3이죠. 우리가 나머지와 몫을 물어볼 때는 이제 자연수를 기준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알았죠? 그럼 내가 이걸 1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나머지 얼마예요? 자, 여기에서 어떠한 규칙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건 다 할 줄 알잖아. 그치? 근데 뭔 얘기냐면 나누는 수가 2배가 됐어요. 그럼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몫이 2배로 작아진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해요? 2분의 1배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2배로 작아진다는 표현도 맞아요. 맞긴 합니다. 근데 2분의 1배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나머지는 어때요? 변하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여기 6명한테 나눠줄게 하는데 한 명이 들어온 거랑 한 명이 들어오면 나누기를 다시 해야 되지만 여기서 6명이 그대로 오면 내 몫이 절반으로 줄겠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한 거죠. 맞아요. 나누는 수와 그 몫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변동이 없고 나누는 수와 몫은 관계가 깊게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90번입니다. 옆에다 다시 쓸게요. px라는 애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라지 r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말고 다른 거 할까? 이건 난이도 갑자기 올라가는 느낌인데? 이거 전에 이거 한 문제만 예시만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것만 다시 설명할게요. 예시예요, 예시. 너무 급발진하는 것 같아서. px라는 것을 내가 만약에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라고 합시다. 근데 만약 내가 이걸 2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얼마일지를 예측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누는 식이 2배가 됐죠. 그러면 뭐가 달라진다고? 몫이 2분의 1. 그쵸? 그럼 여기 몫이 2분의 1 qx가 되겠고, 맞죠? 나머지는 그대로가 될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얘랑 얘를 곱했을 때 2분의 1과 2가 약분되면서 식이 변함이 없음을, 눈 떠! 변함이 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선 이거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xpx라는 게 있어요. xpx는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그냥 여기다 x 곱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곱하기 x 하면 되겠죠. 맞아요? x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고 싶대. 무슨 일이 벌어졌죠? 얘가 2분의 1배 됐잖아. 그치? 그러면은 2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얼마였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xqx가 있었잖아. 그치? 걔는 어떻게 된다고? 걔는 2배가 되어야 돼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뭐 rx는 그대로겠죠. 자,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눈 몫은 2x qx일까요? 왜 아니야? 왜 아니죠? 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걸 다시 숫자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저기 43은 5 곱하기 8 더하기 3이라 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했어. 뭘 곱했냐면 2를 곱했습니다. 이거죠. 맞아요? 2를 곱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이걸 5로 나누면 몫이 16이고 나머지가 6이야? 5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6이야? 말이 안 돼요. 나머지는 반드시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곱하기를 진행하면서 나머지에도 곱하기가 진행되는데 그랬더니 나누는 이 숫자보다 오히려 커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r이라는 거는 원래 2x 플러스 1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rx가 돼버렸죠. 얘는 이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몫은 얘뿐만 아니라 얘를 한번 나눠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좀 어려워요. 여기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어려워요. 되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려운 주제인데 학교 시험에 90% 이상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10개의 학교 시험 보면은 그 중에 9개는 나옵니다. 9곳에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진짜로 나눌게요. 내가 원하는 게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는 거라며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몫이 2x qx라고 한다면 뭐 똑같으니까 지워지겠죠? 그럼 rx를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이걸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플러스 r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rx 더하기 2분의 1 r이 되죠. 그럼 위에서 r에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r 이게 됩니다. 얘가 나머지고요. 이게 몫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미안해요. 3번이 됩니다.
3번이 2x, qx 더하기 r, 목, 나머지 마이너스 2분의 r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게 답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숫자랑 똑같아요. 숫자에서 나온 것처럼 43을 5로 나누면 몫이 8, 나머지가 3인데 곱하기 2를 하면서 나머지가 너무 커져버린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나누어야 됐다고. 그쵸? 한 번 더 나누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x를 곱하면서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를 나누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눈 거죠. 근데 지금 내가 한 나누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아직.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방금 내가 5 곱하기 16 더하기 6을 5로 나눈다 했죠. 계산을 완료하지 않을게요. 자, 5 곱하기 16을 5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16. 그쵸? 그리고 6은 그대로 내려오고 6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죠? 목 17이고 나머지 1인 거 이해가요? 실제로 86 5로 나누면 목 17이고 나머지 1이죠. 똑같죠? 이해가요? 각각을 나누어서 목끼리 더하고 나머지끼리 더하면 그게 실제로 목과 나머지가 됩니다. 알았죠?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쓸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식이 이따위로 복잡할 일이 없거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라서 말하자면 다시 우리가 어떤 더하기로 이루어진 식을 나눌 때 각각을 나누어서 목끼리 더하고 나머지끼리 더하면 그게 실제로 전체를 계산한 것의 목과 나머지가 됩니다. 알았죠? 각각의 나머지끼리만 더해도 나머지다. 이렇게 여겨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세로로 나누기를 한번 진행해 봤어요. 결국 이 단원의 이름이 뭐였냐면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다항과 같이 복잡한 다항식들이 있을 때 걔를 연산하기 위해서 좀 심화된 연산 법칙,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에는 익숙해져야지 앞으로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96번으로) 넘어갈게요. 실제로 활용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특히 95번은 아마 못 풀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못 풀 겁니다. 근데 뭐 96번이 더 어려우니까 96번을 이야기해보죠. 활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문자 사용하는 것. 그것만 해주면 얼추 돼요. 문자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다루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 문제에서 뭘 구하고 싶은지를 정하고 걔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문자로 설정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고 교과서에 꾸역꾸역 써있는 주제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체화해야 돼요. 유연하게 잘 써달라는 거죠. 한 편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거기에 4분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4분원에 적당히 아무렇게나 P를 잡고 그 P를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80... 이게 아니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넓이가 80이랍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눈 떠. 안 되네. 눈 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문자를 설정합시다. 문자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다가 쓰거나 내가 구하고 싶은 거에다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여기가 20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80인 거죠. 그럼 문자를 씁니다. 어떻게 문자를 쓸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의 넓이라면 여기를 x랑 y랑 하고 쓰면 되겠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자로 표현하고 싶다면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써야 될 거예요. 그쵸? 어떻게 쓰는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라보죠. 참비야. 문자를 누구랑 누구로 설정할까? 고르면 돼. 얘를 문자로 설정할까? 얘를 문자로 설정할까?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저거? 자, 여기를 그럼 x랑 y라고 설정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했다시피 얘를 써먹어야 되잖아. 그치? 여기 넓이가 80이라는 걸. 그러기 위해서 여기 길이를 표현해야 됩니다. 얘도 x고요. 그래서 얼마예요? 20-x.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20-y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0-x 곱하기 20-y가 80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야, 근데 이걸로 xy를 어떻게 구해? 지금 관계식이 두 개는 있어야지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거 아니야? 지금 관계식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문자를 구해? 네, 정확합니다. 오, 잘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라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원이 나오면, 문제의 원이 나오면 높은 확률로 반지름을 그어야 될 때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떠요. 첫 번째 피타고라스, 두 번째 닮음, 세 번째 넓이입니다. 알았죠? 피타고라스, 정리, 닮음, 그리고 넓이. 알았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문구들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뭐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체계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선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려면 빗변이 있어야 되죠. 빗변이 있어요? 얼마예요? 20. 네, 1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자, 이렇게 쓰죠.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걸로 뭐 해요? 이걸로 뭐 해? 이걸로 뭐 하죠? 뭐 해야 될 것 같아? 변형? 변형도 좋죠. 변형을 한다면 어떻게 변형하는 게 좋을까요? 20-x 곱하기 20-y는 40으로 두고 80. 네, 그쵸? 80 곱하기 2니까 160이겠죠. 그리고 얘니까 우리 떠오르는 건 뭐다? 제곱의 합과 곱하기를 알려줬으니 이거의 제곱이 얼마예요? 얘 더하기 얘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이거의 2배잖아. 그치? 그래서 400 더하기 320, 720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20, 얘랑 얘 더하면 40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얼마? 루트 취하면 되죠? 루트 720이 얼마예요? 720이 90 곱하기 8. 144 곱하기 5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x 더하기 y라는 값이 40 마이너스 12 루트 5가 나옵니다. 그쵸? 왜 이걸 구했냐면 내가 원하는 게 최종적으로 뭐야? xy잖아. 그치? xy가 여기 있어요. 뭔 말이냐면 20-x 곱하기 20-y라는 게 400 마이너스 20 x 플러스 y 더하기 xy인데 x 더하기 y가 지금처럼 써있으므로 곱하면 마이너스 800 더하기 240 루트 5 더하기 xy가 되죠. 그리고 그 값이 아까 문제에서 160이라고 썼으므로 좀 길죠? 활용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xy란 값은 싹 다 넘기면 560 마이너스 240 루트 5 이렇게 써집니다. 끝. 좀 까다롭죠? 해야 되는 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준 거를 넓이에 대해서 먼저 써보고요. 그 다음 문자가 모자란다는, 관계식이 모자란다는 그 아이디어 때문에, 생각 때문에 관계식 하나 더 찾아야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썼어요. 근데 이걸로는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여기의 넓이 x, y를 구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간에 뭔가의 관계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떠올린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형태가 뭐냐면 뭐 치환을 이용한다면 이거랑 얘가 뜬 거라서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 중 그냥 완전 제곱식 떠올렸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거 제곱 그리고 이거의 2배 이렇게 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 x 플러스 y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맨 처음에 구한 저 관계식에서 x, y만 쏙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실제로 x랑 y를 직접 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짓이고요. 다음과 같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 구해줍니다. 어렵죠? 이건 어려운 거예요.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복잡하다고 느끼는 게 맞고 그럼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나오나요? 네, 당연합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알았죠? 이 정도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도는 나가도록 하고요. 잠시 여러분들 그 숙제 못했던 거 채우도록 합시다. 숙제 다녀온 친구는 지금 미리 숙제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시험 본 건데 진짜 충격적인 거. 말했다시피 틀린 거 전부 다 깜지예요. 근데 니네 너무 많이 틀려서 그냥 10개씩만 써요. 맞죠? 10개씩만 틀린 것당 10개씩 쓰세요. 차마 20번씩 쓰라고 말 못하겠다. 알았죠? 깜지는 그냥 이면제에 써도 되고요. 노트에 써도 되고요. 알았죠? 편하게 써서 검사만 맡으세요. 몇 개 틀렸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만 써주면 됩니다. 자기가 뭘 틀렸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책 찾아보면 되는데 난 책 찾아보기 싫다 하면 가져오세요. 하나하나 다 써줄게요. 알았죠? 아니 어떻게 100점이 없어? 자, 일단 좀 풀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좀 풀다가 쉬는 시간 잠깐 갖고 그 숙제 질의응답 하도록 할 거니까 알았죠? 저번 쌤 숙제 78번까지였습니다. 저번 숙제가 안 나왔다고? 한번 보여줄래, 문자?